네, 오늘의 주식 시간.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얘기해야 돼.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야 돼. 아니 컴펌 받으실 거예요? 컴퍼? 잠깐만 꺼봐. 네, 또 가서, 또 그새 또 VB 환자도 좀 보고 등등 바빴습니다.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또 환자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주식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시도도 하셨는데, 주식도 얘기하다가, 그분 테슬라를 계속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왜 이렇게 테슬라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테슬라가 왜 실망했는지를 설명을 또 한 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튜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저거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금세 알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짝눈 운전사입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런 물체를 갖다 놓고,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볼 때하고, 이 위치가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물체를 보는데. 근데 이 위치 차이를 갖다가 우리 두뇌가 계산을 해서 이 물체까지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입체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준다. 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FSD 같은 경우는 한쪽 눈으로 보는 운전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너무 실망을 해서 테슬라는 저는 이제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한테 하나 알려드렸던 게 똑같은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확실히 직접 설명하는 거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다른가 봐. 그래서 제가 이게 테슬라도 앞에 카메라가 지금 3개가 딱 전면부에 있는데, 그 3개의 역할이, 이렇게 우리 눈을 한쪽 눈을 가지고도 멀리도 볼 수 있고, 중간 단계도 볼 수 있고, 가까운 데도 볼 수 있다. 근데 카메라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카메라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것도 좀 제가 안내를 해줬고, 그러니까 결국 한쪽 눈 갖고, 하는 거죠. 운전을.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2D를 평면으로 이제 사진으로만 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물 웅덩이 같은 경우를 우리 사람은 딱 보면은 이게 이게 구조물이 이해가 되잖아요. 파여 있는 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카메라로 봤을 때는 헷갈려 하는 거죠. 나무 그늘이 진 건지, 웅덩이가 진짜로 있는 건지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직접 또 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얘기 드렸더니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2D, 3D 저한테 영감을 줬던 분이 또 제가 또 저번에 얘기를 하니까는, 인텔에 있는 모빌아이가 3D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방식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봤더니, 제가 테슬라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막 찾아보고 그래요. 찾아보고 했더니, 모빌아이가 이스라엘의 회사였는데, 인텔 있잖아요. 인텔에서 한 20조인가? 돈을 되게 많이 들여가지고 사들였더라고요, 몇 년 전에. 네, 그리고 그 모빌아이가 현대, BMW, 그 다음에 이런 데하고 다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방식을. 내가 이것까지 잘 몰랐네요. 제가 어제 현대자동차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했는데, 이미 현대자동차가 모빌아이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모빌아이 걸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폭스바겐인가? 그쪽하고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뭐 로보택시. 왜? 얘기하세요. 왜? 빨리 얘기해요. 상담실이 없어서. 상담실이 없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르자. 네, 그 사이에 또 상담실도 뺏겨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또 왔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진짜 제가 오늘 되게 완전 바빠요. 진짜 바쁘네. 와우, 죽겠어. 네. 내가 또 환자분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뭐 테슬라는, 그분은 되게 오래전에 사셔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익 났으면 테슬라 이제 밀어버리시고, 제가 FSD가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운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원장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막 그랬더니, 자기도 막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저도 사실 테슬라를 몇 년 동안 투자했었는데, 또 몰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깨달았다고, 최근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나셨으면 팔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교체하기 좋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종목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모빌아이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모빌아이가 폭스바겐하고 독일에서 뭐 로보택시인가? 걔네들이 그렇게 출시한다고 얘기. 걔네 방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예, 양안으로 운전하는. 그래서 모빌아이더라고, 모빌아이. 이름 좀 잘 졌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현대자동차에도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단가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3D 카메라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 친구들. 그렇게 바꿔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아이도 얼핏 찾아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우주력 컴퍼니스입니다. 눈이 그러니까는, 두 쪽 눈이긴 한데, 원래는 우리 이렇게 카메라 보면은, 멀리 보는 것도 있고, 중간 단계도 있고, 가까운 데도 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쌍을 맞추려고 그러면 세 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 쌍. 그래야지만은 사람의 눈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걔네는 한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단점인 거지. 단점인 거고, 진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세 쌍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쌍으로 맞춰가지고, 한 쌍은 먼 거, 한 쌍은 그냥 중간, 한 쌍은 가까운데. 예,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사람 눈하고 근사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이라도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 눈에 실제로 가깝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새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4 갖고 안 돼. 하드웨어 5로 빨리 해가지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는 아마 거의 쓰레기가 될 거예요. 새로 다시 다 해야 돼요. 그게 문제지. 왜냐면 양쪽 눈을 이용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거의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예. 어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한쪽 눈을 갖고 하는 FSD는 쉽게 말하면 한쪽 눈으로 운전하는 차를 어떻게 타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불안해서 못 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잠깐만요. 울세라 하나만 컴펌 하고 올게요. 네. 가서 또 그 사이 울세라 또 컴펌 하고. 예. 또 기억이 안 난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여간, 카메라가, 모빌아이가 어쩌면, 인텔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어쩌면 모빌아이 때문에 인텔이 살아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좀,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어쩌면은, 자율주행을 인텔이 어쩌면 해결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인텔 완전 살아나겠지? 그래서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지금 적은 확률이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라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인텔의 그런 방식들이, 근데 인텔도 아직은 한쪽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안을 충분히 갖춘 건 아니야.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세 개가 달려야 되는데 한쪽만 달려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할 텐데, 그래도 걔네들이 레거시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업체들이 장난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FSD로 다 평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둡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하고도 그 얘기 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테슬라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하드웨어 5에서 진짜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3D 카메라를 갖다 세 쌍을 갖다 달아가지고 먼 거리, 가까운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걸 다 커버를 칠 수 있으면 테슬라가 빨리 성공할 수 있겠죠. 컴퓨팅 능력은 워낙 뛰어나니까 데이터도 금방 모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금방 금방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비용도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왜 일론 머스크는 가만히 있을까? 답답하네. 근데 모빌아이가 이미 제가 말한 그 아이디어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박수. 이스라엘 업체야. 그래서 이스라엘 업체 인수합병 역사상 가장 컸을 때요, 그때. 그 거래 건수가. 워낙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되는 거래였으니까.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소프웨이브라고 하는 장비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장비거든요. 진짜로 훌륭한 장비예요. 리프팅하고 탄력 좋아지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만든 장비들이, 훌륭한 장비들이 되게 많아. 맞지?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 아시는 분들 많이 알 텐데, 티타늄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범상치가 않아. 이스라엘 장비가 되게 유명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짜 장난. 어쩜 모빌아이가, 그 친구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네, 내가 보니까. 상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FSD는 6월달 까보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얘기한 게, 그럼 교체 매매 할 만한 게 뭡니까? 요즘 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나이키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분도 나이키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이거는 워렌 버핏이 금융주 정말로 선호하는 회사인데, 이게 한마디로 불경기가 오면은 금융주는 항상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34달러인데 요거 한 30달러나 아니면 28달러까지 떨어지면 너무 매력적이야. 그치, 한 15% 정도 빠져주면은 와, 너무 괜찮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교체 매매하기 좀 추천드릴 수 있는 회사 아닌가.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좀 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사? 열어주세요. 예, 갈게요. 금방입니다. 네. 그리고 AI 업체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AI 업체가 한 몇 년 남으면 난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쓰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AI 업체들이 해낼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300, 지금 350, 360이거든요. 여기서 10%만 더 빠져도 330 정도 되면 살만하죠. 살만하고 그리고 또 화이자도 저는 좀 담으면 어떨까. 화이자 지금 23달러거든요. 화이자는 지금 자기네 그 약들이 그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얘는 화이자는 정말 대단한. 페니실린 만든 회사가 화이자예요. 비아그라 만든 것도 화이자고. 이 전통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얘네는 또 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화이자도 저는 교체 매매 좀 일정 포트는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 그분 또 얘기하더라.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되게 투기적이고, 투기적인 민족이야. 도박 좋아해.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태까지 장이 몇 년 동안 좋았죠?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볼 확률이 많습니다. 진짜로. 뜨거운 맛. 아, 뜨거워. 다신 주식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주식이. 그리고 델타항공 저는 또 마음에 들어요. 델타항공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불경기가 오면 누가 비행기 타겠어. 델타항공 지금 37달러인데 이것도 한 30달러까지 떨어지면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야. 대박이 뭔지 알아? 25년도 1월 달에 70달러였어. 지금도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델타항공도 참 좋다. 대신에 걔도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 갖고 있으면 결국 다 갈래들이야. 델타항공도 괜찮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얘네는 CCUS라고 해가지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지금 전 세계 최초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곧 상업화가 될 거예요. 옥시덴탈. 그래서 워렌 버핏 투자한 겁니다. CCUS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언제 제가 나중에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설명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좀 담을만 하고. 알파벳도 너무 좋은 회사예요. 이것도 한 130달러까지만 떨어지면, 테슬라 대신에 팔고, 이거 좀 갖고 있으면 좋죠. 좋은 회사가 한둘이야. 아마존도 좋아. 아마존은 근데, 한 130, 지금 170인데 130까지는 떨어져야 돼. 130까지 떨어지면은 교체 매매 할 만해. 계속. 좋은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테슬라 버리고 딴 걸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 나 못 믿겠어. 거짓말까지 했어, 그 인간. FSD를 갖고 그렇게 장난질을 치면 되나? 내가 한쪽 눈으로 운전하는 FSD인 줄 알았으면 나 테슬라 처음 사지도 않았을 거야. 진짜로. 모르고 산 거야, 모르고. 근데 지금에서 알았어. 와, 황당하게. 뭐, 이 정도만 불러줘도 뭐,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회사들 많으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로셀로 미탈도 땡겨요. 아로셀로 미탈. 아로셀로 미탈이, 얘가 지금 25달러 하거든요? 얘도 한 20달러까지 떨어지면 얘도 진짜 살만합니다. 얘도 교체할 만한데. 뭐, 그런 거 등등등.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얘기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주사 좀 하나 하고 올게요. 그래서 교체 매매 물어보셔가지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실 때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직원들하고도 별 얘기를 다 해요. 주식 상담도 우리 직원들하고 맨날 주식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사를 갖다가, 야, 주식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사 어딨어가 아니고, 주식 어딨어? 그러면 직원들이 까까까 웃고 막 그래요. 우리 직원들 전에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상담하실 때 주식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으셨으면은,
나중에 수줍게 꼭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수줍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 원장님 주식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편하게. 저 주식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식 방송 맨날 하고 있잖아.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그냥 리얼이에요, 리얼. 무슨 준비해가지고 대본을 만들고 스크립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데이터나 수치나 이런 게 좀 틀리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긴 해. 근데 큰 맥락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래? 제가 나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맞지? 그분 진짜 되게 궁금하더라, 나는. 부산에서 와가지고 나이키 그때 했던 거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파면 선고 나면은 환율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 주식을 다 판 다음에 달러로 바꾸고, 그날 저녁에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셨으면은 기가 막혔겠지. 그냥 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 주식이 도리어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겠지. 나이키 생각지도 않게. 와, 너무 웃긴다. 제가 지금 그분한테 얘기해줬던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지금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분한테 얘기했던 거 방식대로 저도 똑같이 움직인 겁니다. 주력 부대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잘 되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장난하듯이 지금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음 주에 40달러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네, 우리 직원들은 뭐, 원장이 하룻밤 자고 나는데 7억이 생겼으면 아파트가 한 채 생겼는데요, 경기도에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야, 그거 다 의미 없어. 다음 주에 다 사라지면 어떡할래? 팔아야지 내 돈인 거지, 뭐. 의미 없는 얘기고. 근데 하여간, 다시 한번 해볼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거 너무 좋아. 벽을 넘어서. 참, 너무 감동적이야, 그 노래. 지금 생각해봐도. 올림픽 할 때까지는 갖고 가야지. 올림픽 할 때까지 해서 소박하게 180달러? 좀 많이 보면 300달러? 그러면 너무 좋겠다. 박수! 야! 이런 꿈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저희 소박한 꿈이에요, 지금. 아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근데 몰라. 한 3개월 뒤에 갑자기 팔 아파서 치울 수도 있어. 그때가 또 사고 봐야지, 뭐. 근데 하여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견이 이런 게 있으니까 결정은 다 본인들이 하셔야죠.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주식은 항상 너무 어려운 거라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주식은 제가 허접하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얘기 다 된 건가? 제가 부산 그분도 얘기하고 싶었고, 아까 방금 오신 분이 또 교체 매매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그분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여간 한쪽 눈으로 지금 FSD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되게 경악을 금치 못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좀 이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같은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꽤 있겠죠? 네, 테슬라가 카메라 여러 대인데 무슨 한쪽 눈으로 운전해요? 뭐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그거는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도 될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폭락을 하잖아요. 폭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죠. 그죠? 좋은 기회들이니까. 아니면 교체 매매도 참 괜찮긴 할 것 같기도 해. 워낙 싸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쵸? 테슬라에서 좀 손해보셨던 분들도 좀. 근데 레버리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80% 났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저도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 듣다가 게시판 보면은, 무슨 나 TSLL 했는데 마이너스 80%다. 무슨 뭐 했는데 뭐 얼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꼭 교훈을 얻으세요. 앞으로 레버리지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니까 꼭 명심하시고.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오늘은 안 되겠다. 월요일날 제가 꼭 하나 찍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주당 순이익하고 퍼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좀 쉽게 이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들 그게 뭔지는 알아. 보면 뭐 그거 높으면 안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대부분 알고 있고, 이게 진짜로 어떤 피부로 와닿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피부에 팍팍 와닿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퍼가 얼마나 어떤 의미인지가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그건 월요일날 좀 찍어서 올리죠. 사람들
알면 좋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하여간, 저도 이제 다시 이제 또 전투가 또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참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뭐 살았으면 이제 뭐 계속 뭐 가는 거지. 근데 그리고 나이키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 참, 나온 거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참, 파월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이 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근데 어제도 역시 같은 얘기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갈 텐데, 금리를 어떻게 내려요? 연준 의장이. 연준의 첫 번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 이내로 잡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그 사람들. 첫 번째 의무가 그거고, 두 번째 의무가, 리세션 같은 걸 막아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항상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봐요.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그 독일, 기억나? 독일에서 빵 하나 사려고 리어가에다가 마르크화를 잔뜩 싣고 가. 근데 그거 갖고서 빵 하나밖에 못 사. 예. 옛날에 그랬다고요. 돈이 휴지 조각이야, 완전히.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서민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 연준의 첫 번째 목표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2% 이내 잡는 게 그 사람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면은 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큰일 나는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하여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가 있는데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갔어. 엄마, 아빠가 나를 엄청 혼내서 어떡하지? 근데 엄마가 정색을 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느낌이야. 예. 트럼프가 아빠고 파월이 엄마, 그런 느낌. 아기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인 거죠. 예. 우리 아기들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게 폭락할 때가 기회예요. 예. 기회니까. 근데 대부분 폭락할 때 사람들이 돈이 없어. 돈이 없다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돈이 물려가지고 돈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IMF 때부터 쭉 보면은, 저는 주식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요번에가 제일 많이 신 것 같은데, 진짜로. 쭉 지켜보면 돈이 없어요. 막상. 사면 돈 벌 것 같은데 돈이 없어. 그렇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폭락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더 떨어져야 된다. 한 10%,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한 5% 더 빠져야 아마 바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중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 중간에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은 아마 추가로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예.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연준 의장도 모르는 미국 금리를 나 같은 일개 투자자가 어떻게 하냐고. 예. 지금 그거나 지금 제가 지수를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예측이나 연준 금리를 예측하는 거나, 예, 저 같은 일개 투자자가 뭘 하겠습니까? 피터 린치가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썰들을 계속 풀고 있긴 한데, 예, 근데 이상하게 다 맞네.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참 그렇긴 한데, 제발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마십시오.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게 맞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얘기 계속하네. 지금 아까 전쟁 준비하는 거래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진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선포시 때렸는데 어제 왜 이렇게 또 폭락을 했냐면은 중국 시진핑이 맞받아 쳤잖아요. 옛날 트럼프 1기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찍어놓은 거 쭉 제가 찍어놓은 거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시진핑이 27년도에 대만의 무력 침공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양보를 쉽게 할까? 쉽게 항복할까? 경제적인 것에 쉽게 항복한다는 얘기는 무력 침공도 못할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쉽게 항복 안 해요, 걔는.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시진핑이가, 근데. 그죠? 그래야지 대만에서 전쟁도 안 나고 좀 조용히. 편하게 살아야지. 요즘 세상에 왜 전쟁 나려고 그래. 시진핑 정신 보수 차려야 돼. 오판하면 안 돼. 네, 오판하면 안 돼, 진짜. 약간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있는 거니까, 그걸 또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이 그 얘기 또 하셨더라. 저보고. 저 맨날 원장님이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봐가지고 뭐 이런 걸 잘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좀 더 가깝게 얘기를 하면은 역사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역사를. 제가 또 추천드렸죠. 주식 잘하고 싶으시면은 시오노 나나미 여사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봐라. 기업의 흥망성쇠나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세계사 공부를 많이 하세요. 예. 그 세계사를 공부하고 보편 타당한 걸 공부하고 한국사를 공부하셔야지만 스페셜한 한국사에 대한 그 특이성을 갖다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사를 먼저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계사를 충분히 폭넓게 보시고 난 다음에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게 역사 공부의 순서입니다. 예. 여하튼 역사를 갖다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건 제 얘기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런가? 여기까지 좀 하면 어떨까? 저도 오늘 힘들었어요. 어제 워낙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겪었기 때문에. 제 주식 투자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거니까. 한번 직접 봐야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나이키도 좀 나름대로 많이들 사신 것 같은데. 근데 나이키도 사시려고 하는 분들 꽤 있었을 테니까. 근데 저는 $60 이하에서 사는 건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60 이하는. 왜냐면 코로나 때가 $60였기 때문에 $60 이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저처럼 $53.4에 사시면 더 좋은데, 아닌가? 다음 주에 또 $40 구경하는 거 아니야? 구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이나 S&P나 한 10% 이상 더 하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세 하락을 쫓아가가지고 얘네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지, 그거야. 그쵸? 갑자기 막 다크서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럴 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진짜. 그리고 폭락은 즐기세요. 이런 거 흔해.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그래요? 이런 일 자주 있었다고. 최근에 언제 있었어요? 최근에 언제 있었어요? 이런 폭락. 이런 폭락. 응? 여러분 언제 있었죠?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있었고, 그 전에는. 그 전에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있었고, 또 그 전에 IT 버블. 난리 났잖아. 되게 많아. 그리고 더 옛날에는 오일 쇼크 같은 거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니프티, 피프티. 그것도 제가 한번 찍어준 거 있었거든요. 동영상. 니프티, 피프티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 70년대 중후반에 폭락했던 되게 유명한 일화. 그래서 제가 M7은 저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M7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가.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계속 갈 것 같잖아, 사람 심리가. 근데 아니라고. 조정 받을 거야. 퍼가 높아요, 퍼가. 되게 높다고요, 지금. 그래서 퍼가 중요하다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셨죠? 많이 올라가는 놈은 쫓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팔란티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였지? 아이온큐 이런 거. 잡주도 한번 봐줄까요? 잡주 한번 또 봐줄까 한번. 또 잡주 많이 떨어졌지. 그런 날 잡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잡주들. 제가 이 잡주들이 아직도 수준이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떨어지기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잡주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 어제 10% 빠졌네. 그래도 지금도 12.6달러야.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얘. 아이온큐. 어제도 11% 빠졌지만 20달러야. 저는 얘도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이것도 74달러야. 아직도 멀었어. 이거 40달러까지 가고도 한참 밑으로 떨어져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 소파이. 얘도 10% 빠졌네, 어제. 그래도 9.5달러야. 얘도 아직도 멀었어, 이거. 그리고 제가 맨날 잡주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잘 보는 애들. 근데 아직도 수준이 거품 빠지려고 하면 한참 모른 것 같아요. 그러네. 내가 보는 대표적인 잡주도 이런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야. 그 소파이하고 같이 다니는 짝으로 이러는 애 있는데 걔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지금 지워놨네. 그리고 잡주 하나 또 있는데 유명한 잡주 하나. AI로 무슨 대출해준다고 하는 회사 있는데 걔도 엄청 많이 떨어졌을 텐데. 잡주들이 아직도 많이 떨어질 게 좀 많이 보여서 이번 조정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요. 그래도 나이키는 좀 솔직히 샀으니까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나는. 다음 주에 $60 봤으면 좋겠다. 딱 베트남하고 딱 협정 빨리 체결 딱 해버리고, 한 $69? 그러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45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주식은 모르는 거야. 어차피 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봐야지. 어차피 농성하는 거니까. 주식에서 큰 돈이 들어가고 강력하게 들어갔을 때는 20% 30%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2배, 3배, 5배까지 보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쵸? 큰 투자로 온 거니까. 여기서 한번 쇼부르가 전쟁 한번 벌이는 거니까 끝장을 내고 가야지. 맞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